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인공지능의 역사와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지는 이게 픽셀이 조금 깨져서 자세히 보이진 않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의 역사가 알파고, 요때부터 사람들이 직접 많이 알게 됐는데, 알파고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1940년대부터 쭉 이어져 왔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퍼셉트론 그리고 XOR 문제가 있었고, 요 문제로 인해서 AI의 겨울이라는 게 옵니다. 이때는 AI가 돈이 안 된다, AI 해서 뭐 하냐라고 해서 AI를 다들 등한시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겨울이 지나면서 딥러닝 이론이 구축됐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넷, 2012년 이미지넷 대회에서 딥러닝 모델이 우승을 하면서 조금씩 이 기술 분야에서는 주목을 받다가 이제 알파고라는 사건이 이어지고는 이제 딥러닝을 모두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져 왔다. 포인트는 지금 시작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역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AI의 겨울이 오게 한 이 XOR 문제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론은 있었어요. 이 XOR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론에 있었는데 그거를 지원할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있는데 그 생각을 직접 계산해 줄 컴퓨터가 없었던 거죠. 요 XOR 문제는 논리회로 문제 중에 한 개인데 어떤 거냐면은 입력이 하나, 두 개 들어왔을 때 둘 다 0이거나 둘 다 1일 때는 결과가 0이고요. 두 개가 다른 값일 때는 1을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선 하나만 그어서 구분을 해보시겠어요? 선을 요렇게 그어도 구분이 안 되고요. 선을 요렇게 그어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구분을 하려면은 선을 이렇게 두 개 그어야 이 영역과 그 나머지 요 영역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이 두 개라는 거는 레이어가 두 개 쌓여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때 이게 이론은 있었는데 그거를 계산해줄 인프라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푸니까 연구자들 사이에서 인공지능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AI의 겨울이 왔었던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제가 2020년에 AI를 공부하고 있을 때 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때 뭐 내가 어디 카카오 현직자다 어디 현직자다 하면서 특강 같은 걸 가보면 AI의 겨울이 다시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요렇게 AI가 잘 나가다가 이쯤에 이제 겨울이 온 건데 요렇게 한번 겨울을 경험을 해보니까 AI 연구자들이 2020년에 이제 다시 뭔가 결과를 못 내면은 겨울이 올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근데 강의를 찍는 지금 기준 작년 2023년 그러니까 2020년에 제가 저 얘기를 듣고 3년 후죠. 근데 2023년은 어땠나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챗GPT 엄청 인기가 많고 파워풀했죠. 그리고 바드 AI 이거는 구글의 챗GPT 구글의 언어 모델이라고 불리는 바드인데 이것도 되게 잘 나갔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이미지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생성을 해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데 요런 세 가지만 살펴봐도 2023년에 확실히 겨울이 오진 않았고 이제 앞으로 뭔가 AI의 부흥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요거랑 같이 살펴볼 게 저희가 이미지넷 대회에서 딥러닝 모델이 우승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 이미지넷 대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넷 대회는 이미지 인식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 중 하나였어요.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유명한 대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딥러닝이 우승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왜 2012년이었을까요? 를 살펴봤을 때 엔비디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다시 앞으로 가서 인프라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있었는데 인프라가 부족해서 겨울이 왔었고 요 겨울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3년 전만 해도 4년 전만 해도 겨울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겨울을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이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에서 CPU 말고 GPU에 그래픽 카드에 뇌를 심는다 해서 GPU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GPU라는 거는 병렬 계산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병렬 계산을 해줄 수 있는 인프라가 나오다 보니까 이 XOR 문제도 해결한 거고, 뭐 XOR 문제는 뭐 그 전에도 이제 해결이 되지만, 이제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 겨울이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도 인프라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론은 있지만 인프라가 없어서 겨울이 오는 경우는 이제 다시 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2012년에 알렉스넷이 우승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기술을 뒷받침해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연구가 이제 결과로 이어지는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주식 기록을, 이게 2015년이거든요. 2015년에는 해봐야 몇십 달러 정도 되던 게 지금은 쭉 올라서 500달러, 400달러에 이르는 약 거의 뭐 최소 20, 30배 이상 주가가 올랐죠. 10년도 안 된 사이에. 그만큼 엔비디아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엔비디아 덕분에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고, 앞으로도 겨울이 아니라 쭉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게 이 개인의 회사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AI 분야가 쭉 이어지지 않을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알파고였는데, 우선 알파고 이후의 인공지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알파고 이후에는 2017년에 트랜스포머,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 트랜스포머 구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머를 기반한 GPT라는 모델 중에 채팅에 특화된 버전, 우리가 아는 챗 GPT가 2022년 말에 공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로는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버트나 GPT 모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한 제품들인 챗 GPT, 바드, 그리고 작년 말에 공개된 제미나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지금 보면은 한 번에 나온 건 없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는 하루아침에 나온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챗 GPT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고 마주했을지라도 실제로 하루아침에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비지도 학습에서 살펴봤던 MLM 같은 것들도 이제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서 채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랭귀지 모델이고요. 얘는 라지인데, 이 LLM, 챗 GPT 같은 LLM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런 학습 기법도 있었지만 그걸 뒷받침해주는 인프라가 이제 있는 거죠. 물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소수의 회사에만 그게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 SK 같은 훌륭한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휴먼 피드백을 적용하는 강화학습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RLHF 이런 기법이라고 하죠. 이게 챗 GPT를 만든 가장 주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 이런 연구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쭉 논문을 넣어놨는데 이 논문을 지금 알진 않아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하루아침에 나온 결과가 아니다. 그냥 갑자기 챗 GPT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챗 GPT를 위한 연구는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다음 스텝을 위한 연구를 했는데 그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그 결과물이 빵 하고 터진 게 챗 GPT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데이터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글이 최근에 공개한 제미나이를 살펴보면은 기술은 데이터에서 나온다는 걸 많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은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 모델을 살펴보면 그 데이터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제가 챗 GPT에 물어보면은 그냥 범용적인 맛집을 추천해 주는데 이 제미나이가 적용된 그 구글의 바드에다가 제가 맛집을 물어보면은 구글은 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크롬, 뭐 유튜브 등등등 너무 많죠. 구글의 제품을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제 위치 정보가 수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맛집을 진짜 제 집 앞에 있는 맛집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구글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모델을 만들 때에도 그게 활용이 잘 되고 있고 이 제미나이가 또
되게 포인트였던 거는 이미지 처리를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컷 편집이었다. 컷 편집이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정말 이 속도가 맞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구글이 인정을 했지만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 이미지 처리를 빠르게 정확하게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제가 이 밑에다 영상을 넣어놨는데 보시면은 대화를 하듯이 인공지능이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되게 탁월하다고 느낀 건 인과관계 유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사람이다 보니까 제 말을 이해하고 다른 생각을 바로 하겠죠. 그게 이제 인과관계를 유추하고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건데 이 예시 영상, 데모 영상을 보면은 이 생각하는, 유추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지고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에 그 뜻을 이해하고 유추하는 게 되다 보니까 답변을 할 때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오고 제가 다시 얘기를 하면 또 앞에 대화를 기반으로 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소통이. 그래서 이미지를 빠르게 처리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소통이 가능해지니까 원래는 텍스트 투 텍스트였죠. 챗 GPT는 채팅을 넣으면 채팅을 생성해 주는 게 처음 모델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픈 AI의 달리 모델은 텍스트를 넣으면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죠. 근데 이제는 anything to anything에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구글의 제미나이, 제미나이 데모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니까 한 번쯤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아침에 나온 결과가 아니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제미나이 같은 최근의 결과들이 나오면서 anything to anything, 내가 말을 하든 아니면은 이미지를 넣든 음악을 넣든 그거에 대해서 anything,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그리면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걸 보고 AI가 이건 산이네요 라고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지를 넣어도 그에 대해 음성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일 신기했던, 제미나이에서 신기했던 게 제가 이 그림에다가 놀랍게도 기타입니다. 기타를 그리면은 기타 선율의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anything to anything에 우리가 생각한 그런 슈퍼 AI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샘 알트먼의 퇴사 후 복귀까지 보고 싶은데 샘 알트먼과 그 수츠케버라는 알파고를 만든 팀에 속한 유명한 과학자, 이 둘 사이에 의견 갈등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분도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 AI 이사회에서 샘 알트먼을 이렇게 퇴사를 시켰었죠. 물론 되게 빠르게 복귀를 했지만. 근데 여기서 왜 싸웠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의견 충돌이 있었느냐 했을 때 수츠케버는 약간 과학자에 가까운 사람이고 샘 알트먼은 약간 사업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샘 알트먼과 달리 수츠케버는 개발 속도를 조절하면서 위험 관리를 하자. 정확히는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빠르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거야. 그러니까 속도를 관리하자라고 수츠케버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샘 알트먼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현재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 사람은 사업가에 가깝다고 했죠. 그래서 편의를 많이 해결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 가자. 그러니까 노코드 툴과 같은. 그러니까 성능을 올리고 어떠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샘 알트먼은 이런 일반 유저들 쓸 수 있는 노코드 툴과 같은, 노코드 툴은 말 그대로 그냥 코드를 쓰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거죠. 챗 GPT와 같이. 이런 것들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해결하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이 싸워서 어떻게 됐죠? 퇴사했지만 결국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샘 알트먼의 의견에 앞으로 힘이 더 실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점점 더 빠르게 적용이 가능한 AI 도구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2024년, 2025년에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를 쭉 살펴봤고 트렌드를 봤을 때 앞으로 발전할 거는 확실한데 이 발전이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갔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면 이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완전 높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인공지능이 발전을 계속 한다면은 앞으로도 더 발전된 게 나올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지금의 연구들을 이해하고 지금의 AI들을 이해하고 앞으로 가는 거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공지능이 나의 일자리를 대체하네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지금 이런 강의를 듣고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앞으로의 이거를 편승해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앞으로는 이런 도구들, 그러니까 그냥 연구 기반의 AI가 아니라 이젠 진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도구나 활용적인 영역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도 이어서 하되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계속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